저는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는 박영희예요. 60대 초반의 나이에 남편 없이 외아들 민수를 키우며 살아왔지요. 남편은 민수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부터 저는 민수를 위해 살아야 한다고 다짐했답니다. 직장을 다니며 민수를 학교에 보내고 학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도 병행했어요. 민수가 어릴 때부터 똑똑하고 성실했던 덕분에 저는 그 아이에게 더 많은 걸 해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지금 민수는 저의 자랑이자 제 삶의 이유가 되었답니다. 민수는 건축가로서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어요. 대학 졸업 후 좋은 회사에 들어갔고 회사에서도 인정받으며 승승장구하고 있답니다. 주변 사람들은 민수를 보며 칭찬하곤 했어요. 박 여사님, 아들 정말 훌륭하게 키우셨네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은 뿌듯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답니다. 우리 민수가 이렇게 열심히 살면서 연애는 하고 있을까? 혹시 결혼 생각은 없는 건가? 하는 마음이었지요. 그러던 며칠 전이었어요.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여자친구를 소개해 줄게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설렘과 긴장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속으로는 너무나 기뻤답니다. 드디어 우리 민수가 결혼을 생각할 정도로 진지한 사람을 만났구나 싶었지요. 민수는 여자친구와 동네에 있는 갈비탕집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그곳은 민수가 어릴 때부터 자주 가던 곳이라 저에게도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장소였답니다. 저는 주말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렸어요. 민수가 어릴 적부터 좋아하던 음식으로 그 특별한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것도 기특했고, 어쩌면 이 만남이 제게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는 첫걸음이 될지도 모른다는 기대에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주말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준비를 시작했어요. 옷장 앞에서 한참을 고민했답니다. 어떤 옷을 입어야 너무 튀지 않으면서도 깔끔하고 단정해 보일까 싶어서요. 결국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차분한 베이지색 원피스와 진주 목걸이를 선택했어요. 얼굴에는 가볍게 화장을 하고 민수가 좋아하는 향수를 살짝 뿌렸답니다. 그리고 혹시나 몰라 작은 선물도 준비했어요. 민수와 오랫동안 행복하게 지내길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한 손수건이었어요.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마음은 더 설렜지만 한편으로는 긴장도 되었답니다. 만약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어떡하지? 혹시 우리 민수가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지요. 괜찮아. 민수가 고른 사람이면 분명 좋은 사람일 거야. 제 아들을 믿었고 그의 선택을 존중하고 싶었으니까요. 약속 시간이 가까워지자 저는 집을 나섰어요. 동네 갈비탕 집은 제가 익히 알고 있는 곳이었지만 그날따라 걸음이 조금 더 느려졌던 것 같아요. 가는 동안 민수가 어릴 적 이곳에서 갈비탕을 먹으며 행복해했던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엄마, 이거 진짜 맛있다. 나중에 또 오자. 해맑게 웃던 민수의 얼굴이 선명했어요. 어쩌면 민수도 그 시절을 떠올리며 이곳을 선택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답니다. 갈비탕집 문을 열고 들어서니 민수와 그의 여자친구 지수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수는 화려한 외모와 세련된 차림새로 한눈에 사람을 사로잡을 만큼 눈길을 끄는 사람이었어요.
깔끔하게 정리된 헤어스타일과 명품으로 보이는 가방, 그리고 고가의 시계까지 단정함을 넘어 화려한 기품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첫인상은 겉모습만큼 따뜻하거나 편안하지는 않았어요. 무엇보다도 그녀에게서 풍기는 묘한 차가움이 저를 긴장하게 했답니다. 민수는 저를 보자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엄마, 여기요. 그의 밝은 얼굴을 보는 순간 마음이 조금은 풀렸지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그들의 자리로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지수라고 해요. 지수는 살짝 목례를 하며 간단히 인사를 건넸어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건조한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웃었답니다. 그래요. 만나서 반가워요. 우리 민수와 좋은 시간 보내고 있다니. 고마워요. 자리에서 민수가 나누는 이야기는 유쾌하고 따뜻했지만 지수는 시종일관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대화에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이었어요. 민수가 어릴 때 이 갈비탕 집에서 추억을 쌓았던 이야기를 들려줄 때도 그녀는 무심히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죠. 저는 그녀가 처음이라 긴장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애써 이해하려 했답니다. 민수는 메뉴판을 보며 갈비탕을 주문했어요. 그는 지수에게도 추천했지요. 여기 갈비탕 정말 맛있어. 엄마랑 자주 왔었어. 그러자 지수는 메뉴판을 대충 넘기며 말했어요. 그럼 그냥 그걸로 주세요. 그녀의 말투는 무심했지만 속에는 약간의 거부감이 느껴졌어요. 저는 속으로 아직 어색해서 그런 걸 거라고 생각하며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음식이 나오고 민수는 기분 좋게 한 입을 떠먹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와, 진짜 이 맛이야. 엄마, 여긴 진짜 변하지 않아? 민수의 표정은 어린 시절을 떠올리는 듯 행복해 보였지요. 하지만 지수는 숟가락을 들고 국물만 한 입 떠보더니 곧바로 내려놓았습니다. 그녀는 얼굴을 찡그리며 툭 내뱉었어요. 여기 되게 오래된 곳 같네요. 요즘은 이런 데 잘 안 오지 않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 들었어요. 순간 당황했지만 최대한 평정을 유지하며 부드럽게 대답했지요. 민수가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곳이야. 맛도 그대로고 괜찮은데. 그러자 지수는 숟가락을 다시 들어 국물을 한 번 더 맛보더니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어요. 이거 너무 느끼한데요? 우리 엄마는 이런 거 절대 안 드세요. 저도 이런 건 좀 별로라. 그녀의 말에 얼굴이 굳었지만 민수 앞에서 내색하지 않으려고 애써 웃으며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태도는 저를 점점 더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민수는 그녀가 음식을 잘 먹지 않는 걸 눈치채고 물었어요. 지수야, 괜찮아? 입맛에 안 맞아? 아니야. 그냥 안 먹어본 맛이라서. 민수는 그 대답에 고개를 끄덕이며 더 이상 묻지 않았고 저는 그런 둘의 대화가 어딘가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민수가 계산을 하기 위해 자리를 비우자 지수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민수가 잠시 자리를 비운 상황이 어색하지 않을까 싶어 제가 먼저 대화를 꺼내려는 찰나 지수가 먼저 말을 건넸어요. 어머니, 여기는 민수 오빠가 자주 오던 곳이에요? 그녀의 말투는 예의 있어 보이려 애썼지만 그 속엔 약간의 비꼼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부드럽게 대답했지요. 맞아. 어릴 때 민수랑 자주 왔어. 지수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국그릇을 내려다보더니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오빠가 이런 데를 좋아한다니 좀 의외네요. 저는 솔직히 이런 식당은 안 와요.
너무 촌스럽잖아요. 어머님도 나중에는 저랑 좀 더 분위기 좋은데 다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녀의 말에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최대한 평정을 유지하며 대답했어요. 여긴 우리 가족에게 의미가 있는 곳이라 그런지 민수도 즐겨 찾더라고. 그러자 그녀는 다리를 꼬고 앉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수 오빠는 이런 데서 큰 건 알겠는데 저랑 결혼하면 이런 곳은 이제 안 올 것 같아요. 제 스타일이랑은 너무 안 맞거든요. 오빠가 요즘 유행도 잘 모르는 것 같고 그녀의 말투는 비아냥거림으로 가득 차 있었고 저는 대꾸할 말을 잃고 말았답니다. 그녀의 말 속에는 민수와 저의 취향 그리고 가족의 소중한 추억마저 가볍게 여기는 듯한 태도가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며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어머님도 민수 오빠랑 좀 비슷하시네요. 솔직히 오빠가 저한테 얘기한 거 들으니까 어머님이랑 엄청 자주 만나신다면서요? 결혼하면 저희가 따로 살게 될 텐데 어머님이 너무 자주 부르시면 좀 곤란할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단순히 제 생활을 묻는 게 아니라 제가 민수에게 부담이 될 것이라는 뉘앙스가 강하게 느껴졌지요. 저는 애써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엄청 자주는 아니야. 가끔 만나. 민수가 워낙 바쁘다 보니 나는 알아서 시간을 잘 보내. 민수와 가끔 만나는 건 부모 자식 간의 자연스러운 일이니까. 그러나 그녀는 제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그런데 민수 오빠가 그렇게 엄마랑 가까운 건 좀 문제 같아요. 저희 결혼하면 그런 부분은 제가 조율 좀 해야겠네요. 제가 엄청 바쁜 사람이거든요. 민수 오빠가 어머님께 신경 쓸 시간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말을 잇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말은 제게 고의적으로 상처를 주려는 듯 차갑고 무례했어요. 그녀는 제가 민수에게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심으려는 것처럼 보였지요. 민수가 돌아왔을 때 저는 그저 환한 얼굴로 미소 지으며 대화를 마무리하려고 했습니다. 민수는 아무것도 모르고 계산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엄마, 지수랑 좀 친해졌어요?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답니다. 그럼 처음 만났는데도 참 이해 바르고 좋은 친구네. 그러나 속으로는 걱정과 불안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그녀의 무례한 말투와 태도는 앞으로 민수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줄지, 그리고 우리 가족을 어떻게 대할지 짐작할 수 있는 단서 같았어요. 첫 만남에서 느낀 불편함은 마음속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고 말았습니다. 며칠 뒤 지수와 단둘이 대화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민수가 결혼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 만큼 저도 그녀에 대해 더 잘 알고 싶었어요. 민수가 행복할 수 있는 결혼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저는 그녀와 차분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려 했지요. 하지만 대화는 시작부터 제가 예상했던 방향과는 전혀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지수는 처음부터 무례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결혼 후에는 민수 오빠랑 저희가 따로 살 거예요. 오빠도 그게 더 편하겠다고 했고요. 요즘 누가 시댁이랑 같이 살아요? 전 그런 건 절대 못하거든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마치 당연한 사실을 통보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당황했지만 최대한 부드럽게 대답했지요. 너희들 생활을 존중해야지. 하지만 부모님과 가까이 사는 것도 나름의 장점이 있을 수 있지 않겠어? 그러자 그녀는 비웃듯이 코웃음을 치며 대꾸했습니다. 아, 어머니도 알다시피 요즘 세대는 그런 거 안 해요. 각자 독립적으로 살아야죠. 그리고 저도 직업도 있고 바쁜 사람이에요. 시댁 일 같은 건 솔직히 힘들 것 같아요. 그런 거 이해해 주셔야죠.
그녀의 말투는 마치 저를 훈계하는 듯 했고 마음 한구석이 답답해졌습니다. 저는 민수와 그녀의 결혼 생활을 존중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녀의 태도는 점점 저를 몰아세우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바쁜 건 이해해. 하지만 서로 도울 일은 도와가며 살아야 하지 않겠어? 결혼은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니까. 그러나 지수는 제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고개를 돌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근데요, 어머니. 솔직히 말하면 민수 오빠가 어머님이랑 너무 가까운 것 같더라고요. 어머니는 자꾸 민수 오빠한테 의지하는 것 같고, 오빠가 자꾸 어머니 얘기를 하니까 제가 좀 답답했어요. 결혼하면 그런 분위기는 좀 바꿔야 할 것 같아요. 그녀의 말에 순간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민수를 키우며 제 모든 것을 바쳤던 지난 세월이 떠오르면서 그녀의 말은 저를 무너뜨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감정을 억누르고 조심스럽게 되물었습니다. 내가 민수에게 의지한다는 말은 좀 과하지 않나? 민수는 내 자랑이고 가족으로서 당연히 가까운 사이인데. 지수는 고개를 젓더니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아요. 솔직히 오빠도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걸 이해하더라고요. 결혼하면 저희는 우리만의 생활을 만들어야 하는데 어머니께서 너무 간섭하시면 곤란하잖아요. 어머님도 이해하셔야죠. 그녀의 말투는 마치 제가 문제의 원인이라는 듯 했고 저는 그 순간 울컥하는 마음을 간신히 억눌렀습니다. 민수와 결혼하면 새로운 생활을 만들어야 한다는 건 나도 잘 알아. 하지만 가족으로서 서로 이해하고 돕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지수는 제 말을 끊고 차갑게 말했지요. 저는 제 부모님과도 그렇게 살지 않아요. 오빠가 저랑 결혼하면 어머님도 좀 달라지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건 저뿐만 아니라 오빠를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에요. 그녀의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달라지라고? 내가 민수에게 부담을 준다고 생각하는 건가? 지수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어요. 글쎄요.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아요. 오빠도 가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머님께서 자꾸 챙기고 간섭하시는 것 같아서 힘들 때도 있다고요. 오빠를 위해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더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민수를 위해 평생을 헌신했던 제가 이제는 그의 삶에 짐이 되는 사람으로 치부되는 것 같았지요. 그녀의 태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차가웠고 저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저는 대화가 더 이상 의미 없다는 것을 느끼고 자리를 마무리하려 했습니다. 내가 더 이상 무엇을 말해도 너의 생각이 바뀌진 않겠군. 다만 결혼은 서로의 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믿어. 그것만은 꼭 기억해 주었으면 좋겠어. 지수는 얄미운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제가 앞으로 잘 알아서 할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빠도 제가 이 문제에 대해 솔직하게 말하는 걸 더 좋아해요. 그날 이후 저는 그녀에 대한 불편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민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맞을까? 아니면 단지 자신의 편의와 기준에 민수를 맞추려는 사람일까? 그녀의 싸늘한 태도와 차가운 말들이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아 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답니다. 며칠 후 저는 일부러 다시 그 갈비탕 집에 지수를 데려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 만났던 자리에서의 불편했던 기억과 며칠 전 단둘이 나눈 대화에서의 차가운 태도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녀가 민수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이번에는 지수의 진심을 더 가까이에서 들여다보겠다는 다짐을 하고 약속을 잡았지요. 약속한 날 지수와 저는 갈비탕 집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그녀는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눈살을 찌푸리며 한숨을 쉬었어요.
또 여기에요. 어머니, 여긴 지난번에도 갔잖아요. 진짜 이런 데 좋아하시나 봐요? 그녀의 말투는 짜증 섞인 비난 같았고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우리 민수가 좋아하던 곳이라 한 번 더 와보고 싶어서. 지수도 두 번째면 좀 더 익숙해지지 않았을까? 지수는 말없이 의자에 털썩 앉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아무래도 여기랑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런 분위기 너무 촌스러워요. 저는 애써 그녀의 말에 반응하지 않으려 했지만 속으로는 점점 불편함이 쌓여갔습니다. 지수는 메뉴판조차 보지 않고 핸드폰을 꺼내들며 테이블에 등을 기댔어요. 민수 오빠도 여기 자주 오는 거 진짜 좀 고쳐야겠어요. 세상에 맛있는 데가 얼마나 많은데. 저는 그녀의 행동을 최대한 무시하며 직원에게 갈비탕 2그릇을 주문했어요. 음식이 나오자 지수는 국그릇을 내려다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거 지난번이랑 똑같네요. 여기는 메뉴가 이런 것밖에 없어요? 전통적인 맛집이니까. 여긴 요란한 메뉴 없이 이 갈비탕으로 승부를 보는 곳이야. 그녀는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한번 맛보더니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역시 제 입맛에는 안 맞아요. 이런 걸 누가 좋아하는지 모르겠네. 그녀의 불평은 계속 이어졌고 저는 대꾸하지 않고 묵묵히 음식을 먹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지수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화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어머, 여기 머리카락 들어있잖아요. 이거 뭐예요? 저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고 그녀는 곧바로 직원을 불렀어요. 저기요, 이거 뭐예요? 음식에 머리카락 들어있어요. 이런 거 보고 어떻게 먹으라는 거예요? 지수는 국그릇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큰 소리로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직원은 당황한 얼굴로 달려왔어요. 죄송합니다.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이고 뭐고, 이런 기본도 안 되는 식당에서 어떻게 음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너무 더럽잖아요. 지수는 점점 목소리를 높이며 화를 냈고 식당 안의 다른 손님들도 모두 고개를 돌려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당황해서 그녀를 말리려 했습니다. 지수야, 차분히 얘기하자. 직원분도 실수일 수 있으니. 아니, 어머니, 이건 실수가 아니라 관리가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데 오지 말았어야 했는데. 역시 여기 수준이 그렇죠 뭐. 직원은 연신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하며 국그릇을 확인했어요. 그런데 그때 저는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 머리카락이 검은색이 아니라 노란색이었던 거예요. 저는 직원들과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식당 직원들은 모두 단정한 검은 머리를 하고 있었고 노란 머리를 한 사람은 오직 지수뿐이었지요. 지수야, 저는 조심스럽게 그녀를 불렀습니다. 왜요, 어머니? 여기 보시라고요. 머리카락 들어있는 거 안 보이세요? 그런데 이 머리카락 혹시 지수? 너 머리 아닌가? 여기 직원분들 모두 검은 머리시네. 그 말을 듣는 순간 지수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손으로 자기 머리를 만지작거리더니 국그릇을 다시 한번 들여다봤어요. 그럴 리가요. 제가 왜 여기다 머리카락을 넣겠어요? 하지만 상황은 점점 명확해지고 있었어요. 직원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고객님. 저희 직원들은 모두 검은 머리라 혹시 고객님의 머리카락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만 확인 부탁드려도 될까요? 순간 지수의 얼굴이 굳더니 붉게 달아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손으로 머리를 만지작거리며 억지로 태연한 척했지만 이미 주인은 조용해지고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직원의 말을 곰곰이 되새기며 머리카락을 다시 확인했지요. 분명히 노란 머리카락이었고
이 식당의 직원들은 모두 단정한 검은 머리였습니다. 그때 저는 이미 확신했어요. 이 머리카락은 지수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억지스러운 태도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말도 안 돼요. 제가 왜 제 머리카락을 여기 넣겠어요? 이건 식당 관리가 잘못된 거죠. 왜 저한테 책임을 떠넘기세요? 직원은 계속해서 고개를 숙이며 정중히 사과했어요. 고객님, 오해가 있으셨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더 확인을 해볼까요? 확인이고 뭐고 이미 기분 상했으니까 됐어요. 이런 데는 다시는 안 올 겁니다. 그녀의 말투는 여전히 날카로웠고 저는 더 이상 이 상황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지수야, 저는 단호한 목소리로 그녀를 불렀습니다.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았지요. 지금 상황을 차분히 돌아보렴. 이 머리카락 지수 너 것일 가능성이 크지 않나? 직원분들도 이미 사과하셨잖아. 오해가 있었다면 죄송하다고 말하는 게 맞지 않겠어? 제 말을 들은 지수는 얼굴이 더 붉어지더니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제 탓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기 온 것도 어머니 때문에 온 건데 이 식당에서 이런 일이 생긴 걸 왜 제가 사과해야 하죠? 진짜 이해가 안 되네요. 저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지수야, 사과는 잘못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에서 하는 거야. 지금 이 상황에서 직원분들이 잘못한 게 없다는 게 명확한데 왜 그렇게 화를 내며 문제를 키우려는 거지? 지수는 저를 쏘아보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이건 이 식당이 관리가 안 되는 문제지. 왜 저한테 이런 걸 강요하세요? 어머니가 저를 일부러 망신 주려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녀의 태도는 점점 더 무례해졌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망신. 지수야, 지금 이런 태도로 민수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지 못하면서 결혼해서 어떻게 가족이 되겠다는 거야? 민수를 정말 생각한다면 최소한의 예의는 갖춰야 하지 않겠어? 지수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았지만 곧바로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요, 어머님처럼 옛날 방식을 고집하는 사람들 이해 못하겠어요. 제가 왜 여기서 사과를 해야 하죠? 오히려 이런 문제가 생긴 건 식당 잘못 아닌가요? 어머님도 너무 고리타분하세요. 이런 방식으로 저를 가르치려 하지 마세요. 그녀의 말에 제 가슴은 답답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제가 제 아들과 결혼하려는 사람에게 최소한의 배려를 기대한 것이 잘못이었을까요? 하지만 그녀의 태도는 제가 더 이상 이 대화를 이어갈 이유가 없음을 깨닫게 했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직원에게 돌아섰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오해를 드린 것 같아요. 사과드립니다. 직원은 당황한 듯 저를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고객님. 저희가 더 신경 쓰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지수에게 마지막으로 차분히 말했습니다. 너 같은 여자랑 내 아들 결혼 못 시킨다. 지수는 제 말을 듣고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순간 화난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뭐라고요? 어머니, 지금 저한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를 무시하는 건가요? 무시. 너가 지금까지 한 행동을 보면 내가 너를 존중해야 할 이유를 모르겠어. 너가 여기 와서 보인 태도부터 이 갈비탕집 직원분들한테 한 행동까지. 너는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모르는 애야. 그런 애랑 내 아들이 평생을 함께 한다고? 절대 안 돼. 제 단호한 말에 지수는 자리에서 몸을 뒤로 젖히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머님, 그건 너무 과하시네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머리카락 들어갔다고 따진 게 그렇게 큰 죄예요? 오히려 여기 직원들이 잘못한 거 아닌가요? 저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머리카락?
그게 너 머리카락이란 걸 너가 제일 잘 알 거다. 그런데도 너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남 탓만 하며 소리 질렀잖아. 직원들이 얼마나 사과를 했는데 너는 고개 숙일 줄도 모르더라. 너가 뭘 잘못했는지조차 모르는 애라는 게 제일 큰 문제야. 지수는 얼굴이 점점 붉어지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님, 그건 너무 주관적인 판단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다고 인정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저한테 반말하시면서 무시하시는 거 민수 오빠한테 다 말할 거예요. 저는 더 이상 참지 않고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민수한테 다 말해. 난 너가 어떤 사람인지 똑똑히 알려줄 테니까. 민수도 너 같은 애랑 결혼하면 평생 후회할 거다. 결혼은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니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게 기본인데 넌 그게 뭔지 전혀 모르더라. 지수는 입술을 깨물며 손으로 테이블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님이 이런 식으로 저를 몰아세우면 민수 오빠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저희 둘이 사랑하는데 어머님이 반대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사랑? 너 사랑이 뭔지 나 알아? 너가 보여준 건 사랑이 아니라 이기심이야. 너가 민수를 정말 사랑했다면 민수의 가족을 존중했어야지. 그런데 넌 민수 얘기할 때마다 우리 사이를 끊으려는 말만 하더라. 민수가 가족을 떠나게 만들려고 했어? 내가 그걸 가만히 보고 있을 줄 알았니? 지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너가 지금까지 보여준 태도로 봐선 결혼 후에도 너가 민수를 얼마나 힘들게 할지 뻔히 보인다. 너 같은 사람은 내 아들 인생에 필요 없어. 민수는 너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어. 지수는 의자를 밀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좋아요, 어머님. 그렇게 나오신다면 저도 어머님께 맞춰드릴 필요 없겠네요. 민수 오빠랑 저 결국엔 결혼할 거예요. 그땐 어머님이 민망해지시겠죠? 결혼? 너가 민수랑 결혼할 가능성은 없어. 너가 어떤 사람인지 민수가 알게 된다면 결혼 절대 안 해. 지금 나가서 민수한테 다 말해봐. 내가 여기서 뭘 했고 너가 어떤 태도로 굴었는지. 지수는 환한 얼굴로 가방을 챙겨들며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식당 문을 세게 밀치며 나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남겨진 저는 직원들에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님으로서 이런 일이 생겨 정말 죄송해요. 식당 잘못이 아닌데 괜히 피해를 끼쳐드렸네요. 직원들은 저를 향해 머리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아닙니다, 고객님. 오히려 저희가 더 신경 썼어야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식당을 나서며 저는 마음이 복잡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민수를 위해서라도 이 결정을 내려야 했다고 확신했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민수에게 이 모든 사실을 솔직히 전하는 것이었지요. 갈비탕집에서의 일이 있은 후 저는 그날 밤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민수에게 어떻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지, 그리고 그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이 많았어요. 하지만 숨기는 게 더 큰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민수는 지금 결혼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었고, 제가 겪은 일을 모른 채 결혼을 진행한다면 그의 미래는 힘든 길로 이어질 게 뻔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민수에게 연락했습니다. 민수야, 오늘 저녁에 엄마랑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겠니?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지수도 같이 갈까요? 아니야. 이번엔 너랑 둘이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날 저녁 민수는 약속 시간에 맞춰 집에 왔습니다. 그는 밝은 얼굴로 들어섰지만 제 표정을 보자마자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눈치챘는지 살짝 긴장한 얼굴이 되었어요. 엄마,
무슨 일이세요? 표정이 안 좋으신데. 민수야, 먼저 미안하다는 말부터 해야겠구나. 엄마가 지수와 관련해서 얘기 좀 하고 싶어서 그래. 민수는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무슨 문제라도 있으신 건가요? 저는 천천히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수와의 갈비탕 집에서의 만남, 그녀가 직원들에게 보인 무례한 태도, 그리고 머리카락 사건에서의 오만한 행동까지 가능한 한 객관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했지만 말하면서 다시 그때의 감정이 떠올라 목소리가 떨리기도 했습니다. 민수야, 엄마는 처음엔 지수를 이해해 보려고 했어. 너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엄마도 새로운 가족을 받아들여야 하니까. 그런데 그 아이는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모르더라. 갈비탕집 직원들에게 화내고 본인의 잘못일 가능성이 있음에도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어. 심지어 엄마한테도 예의 없이 굴었고. 민수는 처음에는 차분히 듣고 있었지만 점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그게 사실이에요? 지수가 그렇게 행동했다고요? 평소엔 안 그러던데. 엄마가 거짓말할 필요 있겠니? 너를 위해서라도 진실을 말해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결혼은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 만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지수는 그 기본적인 예의와 배려조차 없었어. 민수는 잠시 말없이 앉아 있더니 고개를 숙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저도 사실 지수랑 결혼을 생각하면서 조금 불안한 부분이 있었어요. 지수가 다른 사람한테 예민하게 굴 때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렇게까지 심각할 줄은 몰랐네요. 저는 민수의 말을 듣고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엄마는 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그 아이랑 결혼하면 너가 정말 행복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어. 결혼은 서로를 이해하고 맞춰가는 과정인데 지수는 자기 고집과 편의만 생각하더라. 엄마가 이 얘기를 하는 건 너를 위해서야. 민수는 다시 한숨을 쉬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말씀이 맞아요. 저도 지수랑 대화를 나누다 보면 제가 뭔가를 이해해주고 양보해야 한다는 느낌이 강했어요. 그런데 지수는 저한테 그런 걸 해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의 목소리에는 실망과 아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수야, 너는 어떻게 하고 싶니? 결혼은 너 선택이야. 하지만 엄마는 너가 후회 없는 결정을 내리길 바랄 뿐이야. 민수는 몇 분간 침묵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후 그는 단호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저 지수랑 헤어질게요. 말씀 듣고 보니 제가 애써 외면했던 문제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지수가 저랑 결혼해서 행복할지도 의문이고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관계는 오래갈 수 없겠죠. 저는 그의 결정을 존중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민수야. 너가 내린 결정이라면 엄마는 그걸 지지할게. 힘든 시간이겠지만 너가 올바른 길을 선택했다고 믿어. 그날 밤 민수는 지수에게 이별을 고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그의 곁에서 힘이 되어주기로 다짐했어요. 민수가 자신의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그리고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말이지요. 민수는 지수와 헤어진 뒤 며칠 동안 마음을 추스르느라 힘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그동안 쌓아온 감정과 추억을 떠나보내는 일이 쉽지 않았겠지요. 하지만 민수는 자신이 내린 결정이 옳았음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수가 집에 들렀습니다. 그는 전보다 훨씬 가벼워 보이는 얼굴로 들어섰어요. 엄마, 저 왔어요. 그래, 민수야. 얼굴이 좀 밝아졌구나. 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솔직히
지수랑 헤어지고 나서 후련한 기분이에요. 물론 처음엔 힘들었지만 이제는 잘 헤어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의 말을 듣고 안도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민수야. 너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엄마도 마음이 놓이네. 너가 더 좋은 사람을 만나서 진짜 행복한 결혼을 하길 바래. 엄마 덕분이에요. 제가 미처 보지 못했던 걸 알려주셨으니까요. 사실 지수랑 사귀는 동안에도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었는데 그냥 사랑으로 다 덮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사랑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할 때 더 단단해지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결국 상처만 남지. 너는 충분히 좋은 사람이고 그런 너가 더 나은 인연을 만날 수 있을 거야. 엄마가 늘 응원할게. 민수는 저를 바라보며 밝게 웃었어요. 고마워요, 엄마. 저도 이제 제 행복을 찾아보려고요. 그리고 엄마가 제 옆에 있다는 게 참 힘이 돼요. 그날 이후 민수는 자신의 일에 더 집중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며 바쁜 일정을 소화했지만 예전보다 훨씬 행복해 보였지요. 저는 민수의 밝아진 모습을 보며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며칠 뒤 민수가 다시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엄마, 이거 엄마 주려고 샀어요. 감사 인사 드리려고요. 민수야. 이런 건 뭘. 너가 잘 지내는 것만으로도 엄마는 충분히 고마워. 그래도 엄마가 저를 위해 해주신 게 많으니까요. 이제는 엄마한테 더 잘할게요. 저도 더 성숙해질 거고요. 저는 꽃을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엄마는 너가 행복하면 그걸로 돼. 지금처럼 너 자신을 믿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해. 엄마는 항상 너의 편이야. 그 후로 몇 달이 지나 민수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지수와의 이별을 통해 진정한 사랑과 관계란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더 성숙해졌습니다. 저는 민수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가족이란 서로의 잘못을 바로잡아주고 더 나은 길을 향해 함께 가는 존재라는 것을. 민수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든 저는 언제나 그의 곁에서 힘이 되어줄 겁니다. 민수야. 너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충분해. 앞으로도 너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찾아가길 바란다. 민수의 밝은 웃음과 새로운 시작을 보며 저는 비로소 진심으로 안도할 수 있었습니다.